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사는 동안 사람들 사이 어울림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부처 가르침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가르침은 바로 쓸데없는 참견을 하지 않는 삶인데요. 이 말을 들으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겠지요. 우리 일상에서 무심코 곁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을 위해서 라는 말을 달고 조언을 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참견해버리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의 업무 방식이 거슬려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라고 해버린다거나 아이가 공부하는 방법을 보고 더 이렇게 해야 해 하고 강하게 내세운다거나 친구의 사랑 고민을 듣고 그런 사람이라면 헤어지는 게 맞지 않아?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상황 말이죠. 그런데 잠시 멈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꺼낸 말들이 실제로는 상대를 아프게 하고 사이를 망쳐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런 쓸데없는 참견이 사람들 사이 어울림을 얼마나 해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모두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의 이야기를 곁들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 참견을 덜어내는 길로 걸어가 보도록 해요. 이야기의 무대는 어느 곳인지 딱히 밝히지 않은 하나미자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은 사시사철 아름다운 빛깔로 물드는 곳이에요. 봄에는 벚꽃이 만개하고 여름에는 반딧불이 날아다니며 가을에는 울긋불긋한 단풍이 산과 들을 물들이고 겨울에는 고요한 눈 풍경이 펼쳐집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예부터 내려온 신사가 자리하고 있고 그 둘레로는 옛날식 가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큰 마트 같은 새 가게들도 있지만 오래된 과자 가게나 채소 가게도 여전히 잘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대체로 서로를 도우며 평온하게 지냅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목소리가 활기차고 나이 많은 분들도 웃음 지으며 날을 보내곤 하죠. 얼핏 보면 참 이상적인 고장 같지만 그곳에도 작은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분이 바로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 타나카 미도리라는 분입니다. 60살 정도 된 전업주부인데 누구보다 마을을 아끼고 사람들이 잘 되길 바라는 분이에요. 마을 모임이나 청소 같은 자원봉사 활동에 열심히 나서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커서인지 남들 사는 일에 자주 한마디씩 거들고 조언하는 일이 잦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살이 붙은 걸 보면 살이 좀 찐 것 같아요. 줄이시는 게 좋아요. 몸을 위해서라도 채소도 더 드시고 걷기도 하셔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들 결혼 얘기가 안 나온다는 집에는 아드님 아직도 결혼 안 했어요? 벌써 35이잖아요. 제가 아는 집에 좋은 분이 있는데 만나보시겠어요? 라고 나서기도 하고 앞집 남편이 술을 즐겨 마신다 싶으면 간이 걱정이네요. 술 좀 줄이고 차나 드시는 게 좋아요. 하며 나섭니다. 이 모든 말들은 다 미도리 씨의 선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에요.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알려주면 더 건강해지고 더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이건 다 마을을 위한 길이기도 해.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 마음에는 묘한 거북함이 자리 잡아요. 옆집 아주머니는 본인 체형을 더 의식하게 되고 결혼 얘기를 들은 아들은 괜한 압박감을 느끼고 앞집 남편은 자신 생활을 부정당한 기분이 들어버리죠. 그래도 겉으론 고맙습니다 라고 예의상 웃고 넘어가니 미도리 씨는 정작 자신 말이 남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어느 날 마을 모임에서 미도리 씨가 또 참견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장소는 주민들이 가끔 모이는 공민관이었고 마침 사토시 부부가 미도리 씨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토시 부부는 맞벌이하는 젊은 부부이고 3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어요. 미도리 씨는 밝은 표정으로 말을 겁니다. 사토시 댁 마당에 잡초가 무성하던데 좀 깔끔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예쁜 집에 잡초가 우거지면 아깝잖아요. 남편분도 쉬는 날엔 뜯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사토시 부부는 얼굴을 붉히며 말합니다. 미도리 씨, 그건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우리 부부가 워낙 바빠서 마당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고 조금 자연스러운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아이도 거기서 곤충 찾기를 즐기고 있고요. 미도리 씨는 깜짝 놀랍니다. 자신 말이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할 줄은 몰랐거든요. 순간 공민관 안이 싸늘하게 가라앉고 다른 사람들도 당황스러워하며 서로 눈치만 봅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마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미도리 씨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길에서 마주쳐도 예전처럼 밝게 인사하는 대신 슬쩍 외면하거나 서둘러 지나갑니다. 가게 주인들도 미도리 씨가 들어서면 뒤로 쓱 숨어버리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야마다 씨,
요즘 손님이 줄어든 것 같네요. 가게를 좀 더 환하게 꾸미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미도리 씨가 권해봐도 야마다 씨는 쓰게 웃을 뿐입니다. 아이들 역시 미도리 씨를 시끄럽게 잔소리하는 할머니, 라 수군대면서 돌아가곤 합니다. 미도리 씨는 속이 상했죠. 난 다들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남편인 타나카 케니치 씨도 아내가 걱정되어 물어봅니다. 미도리, 요즘 마을 공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 무슨 일 있는 거야? 미도리 씨는 고개를 저으며 전엔 늘 하던 대로 모두를 위해 한 말밖에 없는데 라고 하지만 케니치 씨는 어렴풋이 아내가 남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게 문제인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날 미도리 씨는 동네 밖에 있는 선방을 찾아가게 됩니다. 마음속 답답함을 풀고 싶어서 무작정 걸어서 찾아간 것이지요. 그곳은 묘진사라 불리는 절인데 고즈넉한 느낌이 오래된 돌들, 손질 잘된 소나무들과 함께 조화를 이뤄 평온함이 감도는 곳입니다. 미도리 씨는 텐마루에 앉아 눈을 감고 숨을 가다듬어 봅니다. 서서히 마음이 잔잔해지려던 차에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요? 돌아보니 하얀 머리를 한 나이 지긋한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서 계셨습니다. 깊은 주름이 잡힌 얼굴이지만 눈빛은 젊고 맑은 느낌입니다. 이름은 지혜로우신님이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그냥 지혜로 스님이라 부르죠. 미도리 씨는 이 스님에게 최근에 겪은 일을 숨김없이 다 털어놓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사이가 삐걱대고 자기는 도무지 원인을 모르겠다는 얘기까지 전부요. 얘기를 마치자 미도리 씨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스님은 미도리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누구보다 마을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네요. 그 마음 자체는 귀합니다. 라고 먼저 인정해줍니다. 오랜만에 자기 속마음을 이해받았다고 느낀 미도리 씨는 안도하는 표정을 짓죠. 하지만 스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처 가르침에는 남 삶에 지나치게 끼어들지 않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스로나 남에게 상처 주는 말과 간섭을 줄이고 항상 내 말이 상대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돌아보는 지침 같은 거죠. 미도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전 정말로 다들 기쁘게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답합니다. 미도리님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가만히 지켜봐주고 상대를 믿어주는 것 또한 큰 배려가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든 존중해주고 꼭 도움이 필요할 때만 다가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따뜻함이지요. 스님은 뒤뜰에 있는 소나무를 가리키며 덧붙입니다. 보세요. 저 소나무를. 우리도 가끔 물 주고 가지를 손질해주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 흐름대로 자라도록 둡니다. 너무 강하게 손대면 오히려 나무가 상해버려요. 사람들 사이 어울림도 마찬가지랍니다. 그제야 미도리 씨는 무언가 크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선한 마음에서 건넨 말들이 사실 상대를 힘들게 했나 봐요. 저도 바뀌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죠?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합니다. 우선 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한 번 더 돌아보는 것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상대 입장에 서서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걸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전과는 다른 길이 열릴 겁니다. 스님은 이어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하는 일이 마음에 쓰이더라도 곧장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저건 저 사람에게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해 보일 때만 조심스레 물어보는 거죠. 무언가 도움이 될까? 라고요. 이게 바로 참견을 줄이는 가르침을 실제로 해보는 길입니다. 미도리 씨는 고개를 힘껏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님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라고 다정하게 격려해줍니다. 그렇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진 채로 미도리 씨는 절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미도리 씨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합니다. 먼저 자신이 하루를 보낸 뒤에 오늘 혹시 불필요한 참견을 했나? 그게 정말 꼭 필요한 말이었나? 라고 하루를 되돌아보는 습관을 들이지요. 그리고 서서히 행동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옆집 아주머니가 체중이 늘었다고 해도 다이어트 하세요 라는 말 대신 요즘 요리 솜씨가 부쩍 느셨나 봐요. 맛있어 보이네요 라고 칭찬해 줍니다. 그러자 옆집 아주머니가 웃으며 네, 집안 건강을 챙기려고 영양균형을 생각하는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라고 답해주죠. 미도리 씨는 그제야 내가 참견을 줄이자 오히려 이분 속마음을 알게 됐구나 하고 놀랍니다. 결혼 안 한 아들과 관련해서도 언제 결혼할 거냐 고 독촉하지 않고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길 바란다. 는 정도로 가볍게 건네고 맙니다. 그러자 아들은 안심한 듯 사실 지금은 일에 열정을 쏟고 싶어서 결혼은 아직 생각이 없어요. 라고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미도리 씨도 그래 열심히 하려는 마음 참 좋구나 하고 다독여줍니다. 앞집 남편이 술을 즐긴다는 점도 더는 뭐라고 잔소리하지 않고 지켜만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먼저 요즘 나도 술이 좀 과하다 싶어 조금씩 줄여보려고 해요 하고 말을 건네죠. 미도리 씨는 반가운 마음으로 아, 그러시군요. 힘내세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하며 따뜻이 반깁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부딪혔던 사토시네 마당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토시 많이 바쁘신 것 같던데 뭐 도울 일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볼 뿐이죠. 사토시 부부는 약간 놀란 기색이었지만 곧 환히 웃으며 그럼 혹시 아이를 잠깐 봐주실 수 있나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 너무 정신이 없어서 하고 부탁합니다. 미도리 씨는 저야말로 아이가 손주 같아서 좋지요. 라며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도리 씨의 작은 변화는 주변에도 전해집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사람들도 서서히 달라진 미도리 씨 모습을 느끼고 다시 예전처럼 웃으며 인사하기 시작합니다. 가게 주인들도 미도리 씨, 어서 와요. 오늘 이 반찬 진짜 맛있어요. 라며 반갑게 맞아주고요. 아이들도 예전처럼 피하기보다 미도리 할머니, 오늘은 무슨 얘기 들려주세요? 하며 다가옵니다. 남편 케니치 씨도 이 변화를 눈치채고 미도리, 요즘 마을이 참 화사해졌네. 무슨 좋은 일 있었어? 하고 물어볼 정도가 되죠. 미도리 씨는 내가 조금 달라졌나 봐. 상대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니 전보다 훨씬 많은 걸 알게 됐어. 라고 부드럽게 웃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다시 마을 모임이 열리는데 이전처럼 뭔가 긴장된 공기가 아니라 밝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미도리 씨는 사람들 이야기를 유심히 듣고 의견을 묻는 말에는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며 다른 이들이 말을 꺼내도록 돕습니다. 그러다 보니 뜻밖의 제안들이 나옵니다. 요즘 나이 많은 분들 혼자 사는 경우가 많은데 걱정이 돼요. 다 같이 돌보는 이웃 보살핌 모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라거나 요즘 우리 가게도 손님이 줄었는데 마을의 기운을 불어넣을 만한 뭔가를 해볼까 싶어요. 같은 이야기들이죠. 미도리 씨는 한참 듣다가 차분히 말합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그거 참 좋아요. 우리 다 같이 해봐요. 라는 호응이 터져나옵니다. 그 모임 안에서 예전에 얼굴 붉혔던 사토시가 미도리 씨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미도리 씨, 저번에 죄송했어요. 저희 부부가 육아랑 일이 겹쳐 힘들다 보니 예민해져서 그만 하고요. 미도리 씨도 아니요, 저야말로 미안해요. 사토시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했으니 용서해 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답합니다. 사토시는 이어서 그 뒤로 미도리 씨가 아이 봐주신 덕에 저희 부부가 대화를 좀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조금씩 정리하려도 찾게 되고 마당도 조금씩 손질하고 있어요. 물론 너무 깨끗이 하진 않을 거예요. 잡초 속에서 아이가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찾았는데 엄청 신나했거든요. 라며 웃습니다. 미도리 씨도 오, 정말 재밌겠네요. 자연 그대로 두는 게 참 좋을 때도 많죠. 라고 화답합니다. 그 뒤로 마을은 더욱 활기를 띱니다. 어르신을 함께 보살피는 모임이 잘 돌아가서 혼자 사는 분들도 든든함을 느끼게 되고요. 계절마다 열리는 마을 행사도 크게 성공해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생활을 존중해주면서도 필요할 때는 기꺼이 힘을 모읍니다. 서로를 억지로 간섭하지 않지만 예전보다 훨씬 돈독한 유대가 생긴 것이죠.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미도리 씨는 다시 선방을 찾습니다. 이번에는 꼭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서요. 예전처럼 툇마루에 앉아 있으니 그 스님이 여전히 잔잔한 웃음으로 맞아줍니다. 미도리 씨는 스님, 그날 말씀 덕분에 마을도 변하고 저도 변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깊이 머리를 숙입니다. 스님은 스스로 마음을 돌이킨 건 미도리님 자신이지요. 그 바람이 주변에도 전해진 거고요. 그게 바로 부처 가르침의 놀라운 점 아닐까요? 라며 웃습니다. 그러자 미도리 씨가 한 가지 궁금증을 털어놓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쓸데없이 남일에 참견하게 되는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답합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사랑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하지만 그 사랑 표현이 때론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죠. 가만히 지켜보고 그 사람 결정을 믿어주는 것도 커다란 사랑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어집니다. 부처 가르침에는 모든 것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말과 행동이 주위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요. 그러니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늘 그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헤아려 보는 게 중요합니다. 미도리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살게요. 라고 다짐합니다. 스님은 그리고 자신에게도 너그럽게 대하세요. 완벽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라고 덧붙이죠. 미도리 씨는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이고 환한 마음으로 절을 나섭니다. 돌아가는 길, 마을 풍경이 전과는 달리 더욱 밝고 싱그럽게 보입니다. 사람들의 웃음, 아이들 뛰노는 소리, 골목의 북적임이 전부 반짝반짝 빛나 보이죠. 이게 진짜 기쁨이구나 하는 생각에 미도리 씨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이런 예시를 통해 쓸데없는 참견을 하지 않는 삶이 왜 중요한지 조금은 느끼셨을 듯합니다. 요즘은 누리소통망, 인터넷 게시판 등으로 누구나 손쉽게 남일의 말을 보탤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한마디에 마음을 다치는 사람도 많지요. 가령 SNS에 올린 사진에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라는 댓글이 달려 우울해진다든지, 아이 돌보는 방식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비판해 온다든지, 직장일에 훈수를 놓는 외부 사람 때문에 곤혹스럽다든지 그럴 때가 한두 번씩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이야기처럼 때로는 말없이 지켜봐주고 상대 결정을 존중하는 게 정말로 따뜻한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필요할 땐 따뜻한 말로 도움을 주되 그 시기와 방법을 신중하게 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 생활에서 참견을 줄이는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의 일처리 방식이 마음에 걸릴 때 이렇게 해야 해 라고 곧장 얘기하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줘 정도로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 스스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서로 신뢰도 더욱 커질 수 있지요. 친구가 사랑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런 사람은 안 돼 라고 단정하기보단 아, 그런 마음이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하고 우선 친구 마음을 들어주세요. 그럼 친구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본인이 선택을 더 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곧바로 그건 안 돼 하고 막아서는 대신 내가 먼저 몸소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다든지 한 박자 쉬고 나서 상대 뜻을 들어보는 거죠. 이처럼 참견을 줄이고 말에 신중을 기하는 태도는 오랜 옛날부터 부처 가르침 속에 담겨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 같은 세상에서 더욱 필요한 지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된 시대라 말 한마디가 정말 빠르고 크게 번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배려심을 담아 전하는 자세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스님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너무 완벽하려고 애쓰지 말고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이 말을 꼭 지금 해야 할까? 아니면 기다려볼까? 하고 돌아보면 어떨까요? 그러다 실패하더라도 자책하지 마시고 또 한 번 배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배우고 잘하고 있으니까요. 이 참견을 줄이는 가르침이 여러분의 나날을 좀 더 풍요롭고 기쁘게 만드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기쁘고 넉넉하기를 바랍니다.